지금 그동안 깜깜이 논란이 있었던 지필진이 오늘 공개가 되는데 지금 취재 기자 얘기 들어보면 지필진 대부분이 역사 비전공자에다가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면면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유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민주평통 상미위원 등을 했었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역사 전문가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분이시죠. 물론 역사에 대한 공부를 안 하셨다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다음에 이제 김승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기독교에 관해서 한국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좀 해왔던 것으로 밝혀져 있고요. 또 김낙년 교수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뉴라이트 진영의 이론적 근거를 뒷받침해온 그런 인물로 거론이 되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분들의 의견이 틀리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것이라면 결국에는 교육부가 내세우고 있는 명목이 올바른 교과서이고 정치적 중립성, 그동안에 네. 편향돼 있던 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데 네. 또 다른 한쪽의 의견을 주로 가지신 분들이 만들었다라면 결국에 그쪽의 중심으로 생각으로 만들었을 수밖에 예. 없기 때문에 비교를 하자면 네. 그전에 8종의 검민정 교과서가 있을 때와 단 한 종의 교과서가 있는데 그것도 어떤 그쪽의 의견들을 주로 생각하신 분들이 만든 교과서라면 어느 쪽이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더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해 본다면 또 당연히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또 다른 논란이 일 것 같은데요. 이래서 지금까지 지필진을 공개를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지필진을 이제까지 공개를 안 했는지 사실은 이제 명단으로 예. 여실히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명단이었기 때문에 차마 공개를 못했던 거 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 지필진을 구성할 때부터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또 학계 내에서도 사학계 내에서도 대부분이 참가를 좀 원치를 않아서 그러니까 이 지필진 구하기 힘들다라는 이제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지필진은 어찌됐건 숫자를 채웠는데 계속 비공개로 했어요. 이게 지금 그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는 당당한 과정이었다면 어둠의 세력도 아니고 이렇게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필진도 계속 비공개로 했죠. 또 지필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은 공개를 보통 하기 마련인데 그것도 비공개로 해오다가 소송을 통해서 어떤 변호사가 민변 출신의 변호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소송을 오랜 끝에 최근에서야 이 지필 기준도 밝혀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원 판단도 너무 늦었죠. 예. 자, 그런데 사실은 그 사이에 지필진이 어떻게 구성이 됐고 대체로 어떤 방향으로 기술되고 있다라는 게 다 알려졌어요. 예. 암암리에 다 알려졌고 그래서 심지어 보수 교원 단체인 그러니까 교총조차도 지금 그런 내용이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최근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태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 이제 다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비공개로 전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예.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진행 과정이었는데 앞으로 과정도 마찬가지죠. 네. 이제 한 달 동안 의견 수렴 한다 그럽니다. 네, 일단 그런데, 현장 검토본이 지금 완성본은 아니다. 예. 의견을 달라는 얘기는 자, 합니다. 그런데 이 의견 수렴하고 하는 절차도 거의 요식행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그러니까 일단 가능성이 있다. 실명 인증해서 들어가서 의견을 이제 남기게 돼 있는데 남기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전문가적 관점에서 이건 문제다라고 생각을 지적을 하면 그것이 그럼 반영하겠다라든가 안 하겠다라든가 이거 불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고요. 그거는 결국 1월 말에 나올 그 최종본 네. 그때 그냥 직접 보고 확인하세요. 지금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역시 사실상 거의 그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다 한 달이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예. 또 하나 실제로 잠깐 비춰지는 이주식 교육부총리의 브리핑을 들으면서도 몇 가지 자료화반과 함께 언뜻 보이는 것들을 보면 강조하는 것들이 독립운동과 관련해서도 다른 독립운동보다도 외교 독립에 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당연히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외교 그 과정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사진들 같은 경우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포항제철에 초대 정화식을 하는 모습 같은 것들이 보이고 있고 경제와 관련돼서 발전되는 모습들을 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 뒤에는 독재적인 문제점이 있었다는 부분도 한 줄 정도는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주요 내용이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게 짧은 자료화면에도 보였었고 네. 또 놀라웠던 건 5.16 혁명 공약 같은 경우도 별도의 박스로 표시가 돼서 한쪽 페이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5.16 혁명은 군사적 쿠데타였다고 보는 게 역사적인 인식인데 그 5.16이 주체가 내세운 혁명 공약을 교과서에 저렇게 크게 실어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당장 제가 TV 화면을 보면서도 이런 것들이 의문점을 들 정도라면 화면을 보면서도 의문점이 제가 맞다는 게 아니라 예.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또 계시다면 이거는 중립성이 담보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지금, 화면에 예. 이제 이렇게 쭉 책 화면이 이제 나오던데요. 그 중에 이제 저 딱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5.16 군사 정변이라는 표현입니다. 네, 군사 정변. 예, 네. 이건 헌법재판소에도 이미 그 부데타로 지금 나온 거거든요.
예를 들어 5.16 군사 쿠데타라고 표현하는 거하고 네. 군사 정변이라고 표현하는 건 상당히 어감이 다르죠.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지금 정부는 빼고 수립이라는 그냥 대한민국 수립 이런 표현을 써서 이게 지금 건국절 개념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뭐 현장에서 이거를 3월에 정말 학생들이 이걸로 공부를 할 수 있을지 좀 내용을 들어봐도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고요. 현실적으로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미 자, 교육부에서도 이런 여기에 생각이 대해서 드네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교육부에서도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 자체가 네. 한 발짝 물러선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국정교과서 진행 과정에 관해서도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잘못하면 1년짜리 교과서가 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현장의 혼란만 지금 가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